젊은이의 보금자리 목포고등학교.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한 분 모셨어요. 왜냐하면 제 구독자 친구분 중에 한 분이신데 JJ가 목포 사람이라고 했더니 저도 목포인데 시간 되면 차 한잔 마셔요 해서 이렇게 딱 연락이 된 JJ의 그 목포 같은 고등학교 선배님이신. 그 목포고등학교가 그 목포 그 학생들 사이에서 엄청 가고 싶은 학교 중에 하나라면서요. 그때는 그랬. 그 어떻게 맨 처음에 캐나다에 오시게 된 거예요? 네, 저는 2009년쯤에 왔는데요. 네. 그때는 서울 생활에 좀 지쳐 있어가지고 뭔가 좀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용기가 대단하시. 그때 결혼하셨었나요 혹시? 아니요, 그때는 혼자였었어가지고.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네. 근데 이제 이미 맨 처음에 캐나다 오셔서 이제 유학생으로 그럼 모신 건가요? 예. 그렇게 해서 먼저 토론토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예. 토론토에서 4년 사시고 그다음에 이제 캘거리 오신 거잖아요. 두 도시 조금만 한번 비교를 간단하게. 그때는 토론토가 지금처럼 집값이 많이 비싸진 않았었어가지고 뭐 전체적으로는 인프라가 캘거리보다는 훨씬 더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좀 유학생 신분으로서는 살기가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토론토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막히고, 근데 그때만 해도 러시아 오후에는 거의 막히진 않았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일이 있어가지고 갔을 때는 거의 24시간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고속도로가. 완전 한국이네요. 완전 서울이네요. 네, 이제 거의 서울처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캘거리로 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직장 때문에 오게 된 케이스인데, 그 전에는 아마 캘거리가 좀 더 오일 때문에 좀 부유한 주에 속했었는데 그게 거의 막바지 시점에 저는 발령을 캘거리로 받아가지고. 아니 그럼 직업이 뭐예요? 직업 뭔지 여쭤봐도 돼요? 네, 이제 저는 지금은 이제 에어 캐나다 아래에 소속되어 있는 로컬을 뛰는 작은 비행기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를 정비하는 일을 주로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토론토에서 이제 그런 에어크래프트 관련 학과를 나오신 거네요? 예. 많은 남자들이 이 에어크래프트, 이 항공기 정비 쪽에 되게 관심이 많고 되게 선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잠깐만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제 학교에 있는 과 자체는 에어크래프트 메인터넌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의 아래에 세부과가 3가지가 있는데, 3개. 예. 이제 하나는 메카닉이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냥 기계 쪽 관련돼서 일을 하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스트럭처라고 해서 비행기 구조나 비행기 자체 겉에가 문제가 생기면 리페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한 스트럭처라는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쪽만 정비하는 에비오닉이라는 과를 나왔어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한국에서는 다른 일을 했었는데 네. 여기 와서는 그냥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해보니 어때요? 공부하기는? 어렵나요, 굉장히? 에어크래프트 관련돼서는 한국은 그게 보편화되어 있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아니죠. 예. 같은 영어라도 용어가 되게 생소한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어렵다는 단어 자체가 거죠. 생소한 케이스들이 되게 많고. 과 이름부터 되게 심지어 캐네디언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쵸, 많아요. 설명을 굳이 해야지 아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왜냐하면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잡 디스크립션을 써야 되는데 에비온이라고 하면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은행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졸업하고 바로 취업되신 거예요? 취업률은 어때요? 그러니까 저 졸업했을 당시에는 취업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2011년이니까 거의 한 10년 전인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 한 얘기가 뭐 베이비붐 세대가 리타이어를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필요할 거다라고 해서 가긴 갔는데 실제로는 리타이어먼트를 안 했어, 그 사람들. 아니 왜? 너무 꿀잡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기존에 취업해 있는 사람들 말고 신규로 채용된 사람들은 해봐야 반에서 한 10%도 안 되는. 그때 당시에는. 아니 그때 당시 몇 명이었어요? 한 반에? 저희 과는 60명이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6명? 6명이나 되려나? 네. 그 중에 취업하신 거예요? 네, 그 중에 취업한. 역시 대단하시다. 그 다음에 잠깐 학교에 볼일 있어서 갔는데 나랑 같이 졸업한 사람들이 자동차과에 또 가 있었어. 그 사람들이. 해서 알게 됐죠. 많이 취업을 못했다는 거를. 그럼 그 취업했던 비결이 뭐예요? 나는 이래서 된 것 같아 라고 뭐 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학교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4.5가 만점인데 제가 4.3 정도 됐었으니까. 일단 성적이 좋았고. 근데 왜냐면 대부분 회사도 사람이 필요하니까 성적이 아주 좋은 탑 클래스 한두 명 정도는 킵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굳이 사람을 안 구해도 어플라이 해보면 그냥 일단은 면접 보러 한번 와보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면접을 보고 나서 자기들이 마음에 들면 자기들이 티오가 나면 연락을 바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지금 예, 않더라도 예. 근데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저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면접 보러 가보면 굳이 사람을 안 구한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제가 가서 보면 항상 우리 반에서 탑3 정도는 항상 면접을 봤었던 것 같아요. 왜 겹쳐 그날 가서 보면 내가 오전이면 그 사람이 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 거의 다 보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학교 가면 그냥 졸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상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성적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내가 아무튼 면접 보러 갔을 때는 우리 과에서 1, 2, 3등만 항상 있었어. 내 앞에 뒤에 1, 2, 뭐 이런 3등 식으로. 중에 한 분이시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죠. 이 과는 이런 사람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고 이런 사람들은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좀 생명하고 직결되는 일이다 보니까 비행기는 이제 날다가 떨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크게 사고도 나고 그래서 좀 성격이 좀 꼼꼼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안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회사 내에서도 동료들 사이에서 좀 따 아닌 따 같은 케이스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은 육체적인 노동이 전혀 아닌 완전 사무직인 거네요.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 하시는, 맞아요? 에어라인인데 에어라인에서 저희 회사 안에 있는 샵에서 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닛을 떼와서 네. 벤치에서 정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정비가 뭔가 이렇게 기구를 막 해서 하는 게 아니, JJ 캐비넷 메이커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자 쪽으로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생각하는 건 전파상 같은 느낌인데 전파상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서 일하는 게 보면 다 옛날 그 전파상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오실레이터 있고 뭐 멀티미터 있고 뭐 그럼 이거는 정년까지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되게 잡 시큐리티가 어느 정도예요? 이게 본인이 건강만 하다면 정년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70세에도 혹시 하시는 분 주위에 있어요? 네, 70세에도 하시는 분 계세요. 본인이 그만둘 때까지 일을 할 수 있게. 진짜. 그러면 근무 조건이 엄청 좋다면서요, 지금 막. 우리처럼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에어라인 쪽은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12시간씩 일하면서 예를 들어서 일한 날만큼 이제 쉬는 거죠. 그러니까 5일 일하면 5일 쉬고 7일 일하면 7일 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7일을 연달아 일을 하고 다음 주 7일은 완전 쉬는 거예요? 다 쉬는 거죠. 근데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보통 보면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10시간까지는 되게 집중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한 2시간은 약간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그렇지. 12시간은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직업을 아까 그 눈 감는 그 순간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도대체 급여가 얼마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급여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엔지니어링 직업들하고 되게 비슷한데 보통 맥스를 찍으면 40불 안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회사마다 좀씩 차이는 있지만. 첫 해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회사마다 페이 스킬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 맥스가 보통 한 40불 정도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은 이제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이제 매년 얼마씩 인상이 되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 에어캐나다 같은 경우도 한 43불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계속 매년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2%다 이러면 그 2%만큼 매년 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전제 조건은 내가 라이센스를 땄을 때 얘기지. 라이센스를 안 딴 상태면 맥스가 해봐야 20불에서 30불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차이가 좀 있네요. 네, 차이점이 많이 있죠. 그 자격증은 그럼 라이센스는 어떻게 따는 거예요? 이제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4년 경력인데 예를 들어서 학점이 B학점 이상 맞으면 1년 6개월을 이제 경험으로 쳐주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2년 6개월 동안 로그북을 작성을 하고 시험을 보면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엄청 혜택이 많은 직업이잖아요. 그 인플로이 베니핏이 장난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에어라인에서 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 갈 수 있는 게 좀 싸기 때문에 이제 내 가족이면 막 1년에 막 얼마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가고 싶은 만큼 쓸 수 있어요. 10번 매달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좌석이 비어 있는 한 너가 가고 싶을 때는 제한 없이. 예. 무조건 다 공짜예요? 공짜는 아니고, 그러니까 왜 사람들 오히려 하는데 공짜는 아니고. 이게 이제 세금에 관련된 돈은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석에 관련돼서는 돈을 안 내고. 그럼 보통 그 세금이 얼마예요? 한국 갔다 오면은 한 200불 정도? 대단한 혜택이다, 진짜로. 요즘 같은 이런 코비드 상황에서는 지금 항공업계가 많이 안 좋잖아요. 어때요? 지금 에어캐나다나 아니면 에어캐나다와 비슷한 종류의 회사들은 대부분 다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디파트먼트만 에어캐나다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한 200명 이상 다 잘려 나갔으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하시는 분야에서요?
네. 그쪽 그러니까 뭐 에비오닉 에비오닉? 쪽. 예. 그러니까 뭐 메카닉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정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난 진짜 궁금하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특정 분야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런 데서 만약에 레이오프를 당하고 잘렸을 경우에는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어카운팅 펌에서 일하니까 다른 어카운팅 펌을 시도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렇죠. 이제 지금 같은 상황 특히 이제 에어라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도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라서 잡시장에.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은 좀 힘든 상황이긴 해요. 회사 내에서도 최소 3년에서 4년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정상적으로 다 이제 예전처럼 다시 플라잇이 올라오려면 사업 시장으로 보면 되게 힘든 상황이긴 해요. 아 그렇구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조금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게, 왜냐면 지금은 심지어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도 다 잡시장에 나오는 상황이라서 학교를 졸업해도 직장을 잡기가 되게 힘들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미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를 가면 2년 후에 졸업이니까 그때 잡시장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확실히 모르는 상황이고. 맞아요. 전체적인 시장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잡시장에 사람이 모자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특정한 상황이라 써서 다 힘든 거지.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카닉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지역이나 상관이 없어요. 메카닉은 어느 지역이나 다 필요하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제가 있는 에비오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니어들한테 처음 시작하는 기에는 토론토 지역이 되게 좋은 게 거기에는 이제 그런 주니어들을 많이 하이어하는 회사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캘거리 지역은 대부분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만 원하지 어프렌티스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에 시작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항공정비 사실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잘 모르는 분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항공이라는 거는 다 남녀 모두한테 다 선망의 대상인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선배로서, 형이나 오빠로서 어떤 좀 해주실 말? 그런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 시스템에 맞아서 여기에 와서 잘 살고 있는 경우이긴 하지만 무조건 다 성공을 하고 잘 산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한국 시스템이 맞는 건지 아니면 캐나다 시스템이 맞는 건지에 대해 고민을 좀 해보고 그러고 나서 뭔가 주민비를 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 말을 진짜 공감해요. 네. 또 그러고 나서도 오려고 했을 때는 즉흥적인 상황보다는 내가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있겠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좀 그리고 왔을 때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정말 멘붕이 너무 쉽게 오잖아요. 그쵸. 네.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예, 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